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보유하라 항상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전 세계 유명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CEO시죠. 올웨더로 유튜브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금값 꿈투란다고 작년 19년도에 기사 나와서 저도 금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 20% 넘었습니다. 20%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얘기 듣고 했냐라는 거죠. 하셨느냐, 실행했느냐, 실행하니 수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9년도 8월 15일에 미국 내년 대선 전 경기 침체 가능성 40%다. 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면 경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60%겠죠. 그러면 60%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전체 자산의 주식은 60%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40%는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나스닥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대선 11월까지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거 대비해서 저는 인버스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산 배분만 잘 해놓으면 그렇게 두려우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비중 작년 기준으로 30%였고 채권의 55%, 중기 15%, 장기 40% 들어간 거예요. 골드 15 이렇게 들어가신 거니까 이건 ETF와 변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하시려면 세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자산을 섞으시라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올웨더에서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인 금이잖아요. 이 흐름이 상당히 상반되죠. 보통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내려갑니다.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이런 상관관계들이 보통 있죠. 그래서 채권이 내려가면 금은 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얘들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겠지만 섞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빨간 건 코스피죠.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보라색은 나스닥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최근에 미국 국채 선물은 내려갔어요. 채권은 내려갔는데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는 이 우상향 한다는 거예요. 내 자산이 섞여서 우상향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개념이니까 여러분도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내 통장에 전부 다 담아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재테크는 안전이 기반이 돼야 돼요. 원금 손실 없이 가상통화 투자한다는 이런 것들 요새 수익이 높은 구간일수록 자꾸 이런 사기 문제들이 거론되거든요. 세상에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 높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뉴딜 펀드도 원금 보장하겠다 해놓고 보장 못한다라고 태도를 바꿨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LS 결국은 원유 DLS 이거 마이너스 40%의 원금 손실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위험한 거를 올인하지 마시고 올인하지 마시고 나눠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분할해서 수익이 또는 손실이 나눠질 수 있고 안전성을 올릴 수 있고요. 자, 최근에 이 기사가 또 어제 떴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알펜루트라는 투자자문사 굉장히 운영 잘하는 회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이런 사모펀드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무작정 사모펀드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알펜루트가 운영사라고 하면요. 돈을 받겠죠. 돈을 받아서 이걸 어디다 보내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 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식과 채권을 산 거예요. 채권을 사서 총자산 매수를 100억을 하면 증권사에서는 총수익 스와프라고 해서 이 100억을 담보로요. 100억을 또 빌려줘요. 그래서 운용사는 나는 100억밖에 없지만 여기 TRS를 받아서 100억 해서 200억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시는
뭡니까? 네, 신용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몸집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알펜루트가 6개 채권형 펀드를 403억 중에 225억을 상환 연기를 했어요. 이유는 1월에 한국투자증권에서 460억 원의 TRS를 알펜루트에 빌려준 거죠. 이걸 460억을 한투에서 빌려줬다가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그건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지만 요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다 회수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이 급감하죠. 그래서 2,300억 원에 대한 환매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투자자문사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운용사들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투자자문사만 욕할 수는 없지만 굳이 무리하게 레버리지 쓴 운용사도 잘못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냐?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펜루트 같은 경우는 BTS 기획사죠.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2.23%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되면 굉장히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마켓컬리도 21.5%의 대주주예요. 2대주주인데 이런 운용사가 나쁘지 않은데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 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아셔서 앞으로 위험을 좀 줄여 나가셔라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VTI 뱅가드 토탈마켓 ETF고요. 과거 기준 10년 평균 보시면 13%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미국 기준으로. 물론 나스닥은 조금 더 높지만 그거는 최근에 와서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고요. S&P 미국의 기본적으로 S&P라고 하면 미국 500대 우량 기업이거든요. 나스닥은 100개 기술주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볼 때 500개가 조금 더 정확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P 500 지수를 보면 한 11%대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도 미국은 굉장히 훌륭하다, 훌륭한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러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미국 장기 회사 채권형에서 달러로 미국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냐면요. 직전 1개월 3% 났고요. 1년은 14% 났습니다. 그러면 S&P 500이든 그리고 미국의 장기 수익률들을 추종해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높으면 높았지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장기 수익률이니까 얘기가 좀 다르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미국 채권의 이 토탈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거의 6%에서 7% 이상을 상회를 합니다. 10년 평균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10월 1일부터 제가 1년 반이죠. 1년 반 평가를 대충 해보면 바로 27%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걸 조금 많이 가입하세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지금 주식 수익률에 안 밀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3월에서 5월까지 4월 그 기간에 급락 기간에 얘는 방어가 됐는데 사실 주식은 급락했다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달러 투자를 통해서 환율에 의한 손실을 방어하시고 두 번째 투자 자산과 투자 지역을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뭘로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러 채권 상품으로 하시면 되겠죠. 얘는 변액이든 ETF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안전 수익을 통해서 위험 자산을 구매하라. 처음부터 자꾸 주식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이 세 개 중에 주식, 채권, 부동산을 놓고 볼 땐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우시고 하세요. 그리고 하실 거면 제일 적은 금액을 하셔야 돼요. 무리해서 들어가시면 반드시 손해납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은 집 있으니까 있는 거고요. 채권은 대부분 없어요. 채권 투자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채권 투자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야만 균형이 맞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바로 레이 달리오가 하신 얘기예요. 세계적인 투자 구루가 한 얘기니까 우리는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돈 벌면 안 되니까 기본부터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난 걸로 위험 자산을 구매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달러는 과거 위험 2차 경제 충격을 꼭 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날씨 추워지면 2차 팬데믹 얘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뭐가 올라갔습니까? 예, 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10만 달러 갖고 있다고 칠게요. 10만 달러 갖고 있으면 현금이잖아요. 현금.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환전해서 현금 갖고 있던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갑자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게 갑자기 올라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돈이 2억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환율 때문에. 딱 하나요. 환율이 올라가서 내 가치가, 돈 가치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부동산이면 팔기가 어렵죠. 누가 사줘야지 내 돈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은 그나마 좀 팔기 쉽고, 주식은 2억이 되면 좋은데 또 안 파신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너무 비싸서 잘 안 팔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현금이니까 아무 부담 없죠. 그래서 과거에도 2번 왔는데 최근에도 어땠습니까? 3월 4월에 환율이 급등해서 1300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앞으로도 경제 위기 오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갖고 원화로 현금 보유하지 마시고요. 달러로 현금 보유하고 계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약달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투자에서는 약달러, 강달러는 계속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2019년 8월에만 봐도 그때 일본과 수출 분쟁 때문에 주식형은 마이너스 12가 났지만요, 국내 채권 7.4% 났고요, 해외 채권 25.65% 났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에 봤을 때 채권과 주식을 같이 소유한 분들은 채권에서 수익 났겠죠. 주식에서 마이너스 나서 상쇄가 되는데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매해서 현금을 갖고 있었다, 이걸 달러로 갖고 있었으면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잘 분배하시는 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순서는 달러 채권, 이거는 프루덴셜의 이 달러 변액으로 하시면 돼요. 달러 변액 연금으로 하시면 되고, 주식, 부동산으로 옮겨 가시는 게 맞고요. 자, 케이스를 하나 보면 2018년도 12월 26일 날 4만 달러 가입했습니다. 이때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1125원이었어요. 그래서 환차익이 6.7%,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1205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갖고 있어도 6.7% 수익이 1년 반 만에 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달러만 갖고 있어도. 그게 바로 편안한 투자인 거잖아요. 이게 수익이 발생한 거고, 근데 그것만 발생했냐? 아니죠. 미국 장기 회사 채권형으로 투자가 계속 우리가 안 했죠. 맡겨서 운용사에서 했기 때문에 28.75%의 수익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4만 달러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업비 다 떼고도 48,527달러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차익 플러스 투자 수익률 하면 1년 반 만에 4,500이 1,027만원 벌은 거예요. 그럼 5,070만원, 5,527만원 됐겠죠. 그럼 이 돈을 뽑아서 중도 인출을 해서요, 주식을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ETF를 사시면 어떻겠어요? 그럼 나는 이자로 투자하는 거니까 이 돈을 날릴지라도 크게 아쉬울 건 없죠. 물론 아깝긴 하죠. 하지만 원금, 내 생돈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먼저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안전한 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난 수익 갖고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해서는 로또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신풍제약 굉장히 핫하죠. 핫하고 좋은 분도 있지만 진짜 마음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요때까지 쭉 올라갔을 때 진짜 만원대 주식이
16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 좋아하셨을 거잖아요. 이거 사신 분은 너무나 행복했고 대신 못 산 분은 너무나 배가 아팠겠지만 이때부터는 또 역전되죠. 그대로 꼬꾸라져 내려올 때는 사신 분들은 밤잠 못 자겠죠. 하지만 안 산 분들은 그래 안 사길 잘했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적정주가 가치 평가를 해봤는데 신풍제약은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현재. 그래서 예상 적정주가가 좀 심각하게 758까지 나오더라고요. 758원.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고평가됐기 때문에 저라면 추천을 못 드리지만 이거를 하실 때 아까 어떤 거라고 한 거죠? 채권, 달러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 난 1000만원 갖고 이거를 투자하셨다면 네, 이게 제로가 돼도 나는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 수익만 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자산을 1순위 안전한 자산부터 시작하시고요. 안전 자산의 최대한 수익률 나는 거, 그거는 달러 채권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익을 가지고 주식과 ETF, 그리고 그게 복잡하신 분들은 변액을 통해서 운영하시고요. 세 번째는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 하실 때 이 주식은 뭘 하시라고요? 가치 평가를 꼭 한번 해보셔라.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제대로 지켜가시면 손실 보실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여러분 주식 계좌, 투자 계좌, 자산 계좌는 훨씬 안전하게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갖고 꼭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